우리가 어떤 나라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그 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국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세계의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지입니다. 프랑스를 생각하면 유럽이 떠오르고 브라질을 생각하면 남아메리카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에 대한 개념은 분명히 그 위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존재하는 위치를 옮긴 것입니다. 자발적으로든 아니면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든 여러 나라들은 역사 속에서 나라를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그곳에서 다시 국가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런 사례들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어떤 나라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디로, 그리고 왜 이동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가리아입니다. 최초의 불가리아인들은 아시아 어딘가에서 기원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디에서 기원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역사가들은 적어도 7세기경에 그들이 정착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크림반도의 옛 대불가리아는 632년에서 668년 사이에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아바르족과 하자르족에게 패배했고 이 초기 국가의 멸망은 불가리아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이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 그리스, 다뉴브 분지, 심지어 아나톨리아와 같은 곳에도 소규모 불가리아 공동체가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대 불가리아 국가의 진정한 계승 국가는 두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볼가 불가리아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전에 존재하던 곳보다 북쪽인 볼가강을 따라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1차 불가리아 제국으로 현대 불가리아가 위치한 곳으로 이동했지만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발칸반도의 나머지 지역까지도 확장되었습니다. 불가리아는 꽤 오랜 시간 존속했으며 1240년대에 몽골의 러시아 침공으로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발칸의 불가리아인들은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국 자체는 오래가지 못했고 다른 국가들로 대체되거나 때로는 다른 제국에 점령당하기도 했지만 불가리아인들은 이 지역에서 여전히 주요 민족 집단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제2차 불가리아 제국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오스만 제국의 점령 이후 불가리아는 독립을 되찾아 오늘날까지 국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지역의 나라를 세웠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 그 나라를 그곳에 다시 세워야 했던 민족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아프리카로 이동해서 가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불가리아와는 달리 고대 가나와 현대 가나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나라는 나라가 한 곳에 있었다가 사라지고 지금은 다른 곳에 가나라는 나라가 있다는 의미에서만 나라가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나 제국은 오늘날의 모리타니아와 말리 지역에 서기 300년부터 약 1100년까지 존재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쇠퇴하여 이웃 말리 제국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수백 년 후인 1957년에 영국 식민지였던 골드코스트는 독립하면서 가나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아프리카 제국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함이었지만 실제로 두 지역의 지리적 경계는 겹치지 않았습니다. 영토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던 사람들 또한 서로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제국이 붕괴한 후 일부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주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중 일부는 현재의 가나 지역까지 내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한 증거는 매우 부족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 번 위치를 옮긴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몰타 기사단, 즉 예루살렘, 로도스, 몰타의 성 요한 주권 군사 구호 기사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이름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위치 이동 때문입니다. 몰타 기사단은 오늘날 영토는 없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매우 흥미로운 국가의 사례입니다. 원하신다면 이 주제로 전체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몰타 기사단은 1048년에 이탈리아 상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무슬림의 허락을 받아 수도원 공동체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십자군에게 점령당했다가 1291년에 다시 무슬림에게 탈환되었을 때 몰타 기사단은 키프로스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지 정치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영구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310년에 그들은 자신들만의 주권 국가를 세우기 위해 로도스 섬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1522년 오스만 제국이 그 섬을 점령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그들은 지중해에서 여러 섬을 옮겨 다니며 한동안 영토 없이 지냈지만 1530년에 몰타에 도착했고 여기서 현대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몰타의 국기도 여전히 그들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섬은 스페인에 있던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 황제가 그들에게 하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651년부터 1665년까지 기사단은 프랑스인들로부터 카리브해의 4개 섬 생바르텔레미, 생크리스토퍼, 생크루아, 생마르탱을 사들여 자신들만의 식민제국을 세우려 했지만 결국 다시 프랑스에 팔았습니다. 나폴레옹은 결국 1798년에 이 섬을 정복했고
기사단은 섬을 떠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1806년에 스웨덴 정부는 기사단에게 고틀란드 섬의 주권을 제안했지만 기사단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받아들이려면 몰타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포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1815년에 그들은 몰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되었으니 차라리 고틀란드를 받아들였어도 됐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탈리아로 돌아와 여러 도시를 전전하다가 결국 로마에 정착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 번 옮겨 다닌 끝에 현재는 로마의 한 궁전에서만 존재하는 공식적인 주권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아프리카로 돌아가면 베냉이 있는데 이 나라는 가나와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현대의 베냉 국가는 이곳에 위치해 있고 고대 베냉 왕국은 저곳에 있었으며 두 나라 사이에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이름이 같다는 것 외에는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베냉 왕국은 현재 나이지리아에 있습니다. 옛 수도였던 에도는 현재 베냉시티로 알려져 있지만 베냉 왕국은 1897년에 영국에 병합되어 나이지리아 식민지의 일부가 되었고 이후 현대 나이지리아의 일부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베냉 왕국의 사람들은 에도족과 오기수족이었으며 이들은 현대 베냉의 다양한 민족 집단을 이루지 않습니다. 현대 베냉은 사실 이전에는 다호메이 왕국의 이름을 따서 다호메이로 불렸습니다. 다호메이 왕국은 1600년부터 1904년까지 그곳에 존재했습니다. 참고로 다호메이 왕국은 역대 가장 멋진 국기와 문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고 결국 1958년에 독립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이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1975년에 이 나라는 베냉만, 바로 이 해양 지역의 이름을 따서 베냉으로 개명되었습니다. 이 베냉만은 고대 베냉 제국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나라 자체가 이동한 것은 아니지만 같은 지역을 공유한다는 점에서만 연결되어 이름이 이동한 경우이며 아마도 고대 왕국에 대한 경의의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또 다른 유럽 국가인 마자르, 헝가리입니다. 현대 헝가리의 성립은 마자르 민족이 유럽으로 이주한 역사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자르족의 카르파티아 분지 정복은 9세기와 10세기에 이루어졌습니다. 헝가리 병사들은 이 지역에 익숙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종종 용병으로 고용되어 다른 유럽 열강, 즉 우리가 앞서 본 첫 번째 불가리아 제국을 위해 그곳에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동쪽 분고지에서 페체네그족과 불가리아인들에게 공격을 받은 후 그들은 유럽으로 이주하여 결국 이 지역에 영구적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도에서 우리는 우랄 산맥 근처의 마그나 웅가리아라고 불리는 초기 국가에서 시작해 흑해연안, 우크라이나,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 헝가리가 일부 위치한 카르파티아 분지로 이주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900년의 유럽을 보여주는 이 다른 지도에서는 이 지역이 여전히 마자르인들의 땅으로 표시되어 있고 헝가리인들이 밀려난 동쪽 지역은 페체네그족이 지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 나라 또는 적어도 한 민족과 사람들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이동해야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굴 제국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굴 제국은 16세기에 바부르라는 지도자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는 오늘날 우즈베키스탄 지역에서 활동했던 전사이자 통치자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대포와 총 등 군사적 지원을 받아 그들은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북인도, 파키스탄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1526년에 델리 술탄을 패배시키고 나서 그 영향력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 후 그들은 더 남쪽으로 진출하여 한때 인도 아대륙 거의 전역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무굴 제국은 결국 우즈베키스탄에 있던 조상들의 땅을 잃고 남쪽에 남아있다가 멸망하게 되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영토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남쪽에서의 군사적 성공과 정복, 그리고 북쪽에서의 군사적 패배가 모두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무굴 제국의 사례는 단순히 정복의 한 예일 뿐입니다. 물론 그들은 나라를 시작했던 모든 영토를 잃었지만 위치 A에서 위치 C로 이동하면서 중간에 B를 무시한 채 단절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속적인 확장이 있었고 그 확장이 한쪽에서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도 이런 사례의 좋은 예이며 만약 우리가 이 추가 기준을 적용한다면 위치를 옮긴 나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의 국경은 역사상 엄청나게 변해왔고 몇 번이나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흥미로운 주제라서 나중에 전체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지도는 역사상 폴란드 국가들이 가졌던 다양한 국경선들을 겹쳐서 보여줍니다. 볼레스와 포일세치아의 최초의 폴란드 국가부터 거대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 그리고 동부 영토를 잃고 훨씬 작아진 제2 폴란드 공화국까지 보여줍니다. 이 폴란드 공화국은 이후 독일과 소련에 의해 점령당했고 재건된 후에도 동부 영토를 소련에 빼앗겼지만 보상으로 서쪽의 옛 독일 영토 일부를 얻으면서
서기 천년 무렵의 왕국과 더 가까운 국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왕국과 현대 국가 사이에 이런 영토적 유사성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걸 인정해야겠네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런 국경 변화는 국가의 위치가 크게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항상 인접한 영토를 따라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위치를 옮긴 또 하나의 나라입니다. 시대마다 다양한 민족들, 특히 훈족과 같은 유목민족들은 항상 국가의 위치를 옮기며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는 서로 다른 게르만 민족들이 서유럽으로 이동해 새로운 곳에 정착하면서 결국 유럽의 왕국들과 현대 국가들의 전신을 형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앵글족이 덴마크에서 영국으로 이동하거나 프랑크족이 독일에서 프랑스로 이동해 각각 오늘날의 영국과 프랑스가 된 나라를 세운 것과 같은 사례입니다. 이처럼 역사를 통틀어 위치를 옮긴 몇몇 나라들의 간단한 목록을 살펴봤습니다. 불가리아, 헝가리, 몰타 기사단처럼 실제로 이동한 나라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같은 이름을 가진 두 나라가 서로 다른 시기와 지역에 존재했던 것처럼 엄밀한 의미에서의 이동이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만약 우리가 정의를 확장해서 폴란드처럼 인접한 영토 내에서 극단적인 국경 변화까지 포함한다면 이동했다고 분류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들이 실제로 이동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제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이동한 나라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원하신다면 구독해주시고 다음에 더 많은 일반 상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